제일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느껴지실 수 있다. 진짜 꿀팁인데? 근데 이렇게 다 알려주면 우리 뭐 먹고 살아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는 플랫폼 하나하나 단순하게 마케팅하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마케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유튜브를 통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플레이스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전략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네이버 블로그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전략적으로 마케팅을 합니다. 심지어 식당 앞에 세우는 배너 또한 전략적으로 세웁니다. 인스타도 똑같이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전략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인스타 광고에 고작 30만 원의 비용을 투자해서 적게는 500만 원, 많게는 2천만 원까지 매출을 상승시킨 사례가 많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인스타 광고를 진행할 때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는 방법과 촬영 방법이랑 편집 방법도 알려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인스타 광고 세팅을 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까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식업 마케팅 전문가 푸드에비서입니다. 인스타 광고는 정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마케팅 방법이지만 아무렇게나 하게 되면 인스타에 기부하는 꼴이 됩니다. 많은 분들의 성과 없는 기부 덕분에 인스타는 돈을 많이 벌죠. 더 이상 인스타에 기부하지 마세요. 광고 비용에 돈을 투자했다면 매출로 이어지는 이득이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득을 볼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그리고 저는 유튜브 시작 초창기에 인스타 광고 내용을 짧게 한번 업로드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사용했던 영상 편집 프로그램 사용법을 잘 몰라서 싱크 설정을 잘못했고 음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음질 때문에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불편을 드리지 않기 위해 다시 촬영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영상보다 내용을 좀 더 알차게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꼭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인스타 광고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어떤 건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스타나 페이스북을 보다 보면 스토리나 피드, 릴스에 이렇게 광고 표시가 붙고 더 알아보기 버튼이 나오는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이게 인스타 광고입니다. 정확한 용어로는 인스타 스폰서 광고라고 하죠. 그리고 메타 광고라고도 있는데, 인스타 스폰서 광고는 인스타에서만 광고를 돌릴 수 있는 거고, 메타 광고는 인스타와 페이스북 동시에 광고를 돌릴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뭐 인스타 스폰서 광고, 메타 광고가 아니라 기억하기 쉽게 SNS 광고라고 호칭을 정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NS 광고의 가장 좋은 장점은 타겟 설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역, 성별, 관심사 등등 타겟 설정이 가능한데, 여기서 가장 사기적인 게 지역 설정입니다. 이게 사기적인 이유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서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율을 내는 방법부터 알아봅시다. 우선 SNS 광고로 매출이 발생하는 원리를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두 번째는 제작한 콘텐츠로 SNS 광고를 돌립니다. 세 번째는 SNS 광고를 보고 호기심이 생긴 사람들이 더 알아보기 버튼을 누릅니다. 네 번째는 더 알아보기 버튼을 누른 사람들은 네이버 플레이스로 유입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사람들을 한 번 더 꼬셔가지고 방문을 유도합니다. 이 5가지 단계를 통해 매출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5가지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콘텐츠와 네이버 플레이스입니다. 콘텐츠가 좋다면 적은 비용이 듭니다. 네이버 플레이스 세팅이 잘 되어 있다면 높은 성과가 생깁니다. 반대로 콘텐츠가 별로면 사람들은 반응을 하지 않고 높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콘텐츠가 괜찮아도 네이버 플레이스가 별로면 실제 방문까지 이어지지 않습니다. 일단 적은 비용으로 사람들의 반응을 이끌기 위해 콘텐츠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 콘텐츠를 제작할 때는 5가지 원칙만 지키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10초에서 20초 사이의 영상으로 제작하기, 두 번째는 지역명 넣기, 세 번째는 타겟 설정하기, 네 번째는 배고프게 만들기, 다섯 번째는 장점을 다 보여주지 않기. 이 5가지 원칙을 지키면 되는데, 촬영하고 편집하는 건 이따가 보여드릴 거고, 우선 5가지 원칙들이 중요한 이유를 자세히 한번 알아봅시다. 10초에서 30초 사이의 영상으로 제작해야 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요즘은 짧은 릴스가 대세인 시대입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1분 정도의 영상도 효과가 괜찮았는데, 지금은 30초만 넘으면 바로 지루한 영상이 됩니다. 그래서 30초는 절대 넘기시면 안 되고, 만약 콘텐츠가 정말 좋다면 10초 이하도 상관은 없습니다. 지역명은 진짜 무조건 넣어야 합니다. 이거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뉴스를 보다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이 뜹니다. 예를 들어 현재 남양주에 황소개구리가 출몰했다는 기사를 봅니다. 황소개구리 자체가 궁금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내가 남양주에 살고 있다면 이 뉴스에 더욱 관심이 가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지역 설정하는 게 정말 사기적이라고 했습니다. SNS 광고는 지역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운영하시는 식당 기준으로 1km에서 2km 반경 내의 사람들에게만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사기적인지 예를 다시 한번 들면, 남양주에 황소개구리가 출몰했다는 뉴스 기사를 남양주 사람들한테만 보여지게 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무분별한 노출이 되지 않고 우리 지역에만 노출시키면서 지역명까지 들어가니까 적은 비용의 투자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길 바라는데, 이거 혹시 이해가 안 되셨더라도 보시다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역명을 넣은 뒤에 타겟
설정까지 하면 더욱 좋습니다. 즉 지역 플러스 타겟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식당의 경우는 소주가 무한 리필입니다. 그래서 지역 플러스 술꾼이라는 타겟을 설정했습니다. 여기 식당은 가족끼리 회식하기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지역 플러스 가족 외식이라는 타겟을 설정합니다. 이 식당은 데이트하기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지역 플러스 데이트라는 타겟을 설정합니다. 매장 상황에 따라 이렇게까지 타겟 설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지만 매장 컨셉이 데이트하기에 특화되어 있거나 가족끼리 외식하기에 특화되어 있거나 소주가 무한 리필이라는 특별한 컨셉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지역 플러스 타겟을 설정해서 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배고프게 만드는 건 제가 매번 말하는 건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펜을 팔려면 우선 상대방이 펜을 필요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또 울프 오브 더 스트리트라는 영화에서 펜을 필요로 하게 만드는 상황이 나옵니다. Sell me this pen. It's a amazing pen. You can use the pen to write down thoughts from your life so you can remember. This pen works, and I personally... Sell me that pen. Watch. Go on. You do me a favor. Write your name down on that napkin for me. I don't have a pen. Exactly. Supply and demand, my friend. You know what I'm saying? He's creating urgency. 대부분 펜을 팔아보라고 할 때 펜에 대한 장점을 말합니다. 이건 틀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펜을 팔아보라고 하니까 냅킨에 사인을 해달라고 하면서 펜을 필요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건데 근데 이건 직접 만나야만 할 수 있는 세일즈 기술이잖아요. 만약 SNS 광고를 통해 펜을 필요하게 만들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글씨를 엄청 못 쓰는 사람이 어떤 펜을 쓰면서 글씨를 잘 쓰는 영상을 보여줍니다. 글씨를 못 쓰는 사람들은 그 펜이 필요해질 겁니다. 음식을 팔려면 똑같습니다. 음식도 광고를 할 때 우선 필요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필요하게 만들려면 우선 배고프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깃집의 경우 일부러 문을 열어두고 고기 냄새를 밖으로 내보내면서 후각을 자극시켜 사람들을 배고프게 만드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SNS 광고, 즉 온라인에서는 냄새를 맡을 수 없습니다. SNS 광고를 통해 사람들을 배고프게 만들려면 소리로 자극을 시키거나 액션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고기를 굽는 소리로 자극을 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게장을 쭉 짜는 액션으로 자극을 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직접 먹는 액션으로 자극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일단 사람들이 영상을 보고 배가 고파지면서 우리 식당의 음식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장점은 절대 모두 보여주면 안 됩니다. 뭐 우리 식당은 이것도 맛있고 저것도 맛있고 이것도 잘났고 저것도 잘났고 룸도 있고 아기 의자도 있고 디저트도 있고 보리밥도 있고 무한리필이고 등등 이런 거 다 보여주면 안 됩니다. SNS 광고의 핵심은 자극을 시켜서 호기심이 생기게 하고 기억에 남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걸 보여주면 영상이 길어지면서 자극이 되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호기심도 생기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걸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억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식당이 가지고 있는 1개에서 3개 사이 정도의 장점만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 게장집도 보리밥이 무한리필인데 영상에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을 보고 이 게장 자체가 먹고 싶어서 방문을 유도해야 합니다. 근데 방문을 했는데 보리밥도 무한리필이다. 이게 서프라이즈인 거죠. 이렇게 하면 기억에 더욱 남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영상에서 너무 많은 걸 보여주려고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극도 안 되고 호기심도 생기지 않고 기억하기도 어렵다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5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콘텐츠를 만들고 여러분들이 얻어야 하는 결과가 무엇이냐? CPC 금액을 낮추는 겁니다. CPC란 클릭당 단가입니다. 사람들이 광고를 클릭할 때마다, 즉 더 알아보기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금액이 청구가 되는 걸 CPC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파워링크, 플레이스 광고의 경우도 모두 CPC 방식으로 금액이 청구됩니다. 자, 근데 저는 파워링크나 네이버 플레이스 광고 효율이 너무 떨어진다고 봅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경쟁이 조금만 심해도 파워링크는 클릭당 500원에서 3,000원이 나가고 네이버 플레이스 광고도 많게는 클릭당 2,000원까지도 나갑니다. 이걸 아무리 효율 좋게 제작을 해도 비용이 꽤 크게 나가고 효율이 떨어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테이블 단가 5만원으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플레이스 광고 단가가 클릭당 1,000원이고 100명이 클릭하면 10만원의 광고 비용이 나갑니다. 클릭한 100명 중 총 몇 명이 방문할까? 많이 방문하면 5명입니다. 정확히는 5팀이죠. 5팀 곱하기 테이블 단가 5만원 하면 매출은 25만원입니다. 여기서 재료값 40% 제외하면 15만원이 이익입니다. 근데 광고 비용 10만원 나갔죠? 그럼 5만원 버시는 겁니다. 효율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파워링크 광고나 플레이스 광고는 원가가 거의 들지 않는 숙박업이나 미용실 등은 할만합니다. 원가가 큰 음식점은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하필이면 음식점이 경쟁도도 가장 치열합니다. 근데 저희가 진행한 인스타 광고 효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CPC 금액을 보시면 적게는 50원에서 많게는 200원입니다. 평균적으로 100원 정도의 효율이 나옵니다. 이걸 한 달에 30만원 투자하면 하루에 만원 투자하는 거죠. 100명이 클릭해서 5명, 즉 5팀이 방문한다고 가정하고 똑같이 테이블 단가 5만원으로 계산하면 매출은 25만원이고 재료값 40% 빼면 이익금 15만원에서 광고 비용 만원을 빼도 이익이 14만원인 거죠.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한 달로 치면 매출은 750만원인 거고 테이블
테이블 단가가 5만 원이 아니라 6만 원이 넘으면 약 1000만 원의 매출이 더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100명이 클릭해서 5명이 방문하는 거 정말 높은 수치입니다. 대부분 절대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네이버 플레이스 기획 세팅이 잘 돼 있어야 합니다. SNS 영상 광고의 핵심은 사람들의 반응을 이끌어내고 배고프게 만든 뒤에 호기심을 가진 상태로 네이버 플레이스로 유입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방문까지 이어지게 하려면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한 번 더 꼬셔야 합니다. 어떻게 꼬실 수 있냐? 이 기획 세팅을 잘해야 되는데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푸드에 비해서가 30만 원 정도의 비용을 투자해서 평균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의 매출 성과를 내고 많게는 2000만 원까지도 매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가 방금 말씀드린 5가지 원칙과 네이버 플레이스 기획 세팅을 잘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전으로 가봅시다. 5가지 원칙을 적용해서 촬영하는 방법과 편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촬영이랑 편집은 저희 팀장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인사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푸드의 비석 김태환 팀장입니다. 최근에는 저희 촬영팀을 만들었지만 저는 지금까지 200개 이상의 영상을 촬영하고 콘텐츠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커밍아웃을 좀 하면 저희 대표님이 촬영에는 재주가 없으세요. 전체적인 틀은 빠삭하신데 촬영은 재주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출연하게 됐습니다. 아니, 저는 촬영에 재주가 없는 것도 맞는데 아니, 음식 촬영만 하면 배가 너무 고파져서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팀장님은 딱 프로페셔널하게 촬영을 할 때는 음식에 거의 손도 안 댑니다. 배고파하지도 않아요. 근데 살은 왜 이렇게 찌시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우선 촬영할 때 필요한 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스마트폰이랑 5만 원, 10만 원 사이에 조명만 있으시면 됩니다. 요즘 시대는 사진을 촬영하든 영상을 촬영하든 상업적이면 더 안 좋아요. 그래서 전문 장비를 동원해서 촬영하면 사진이나 영상 자체가 너무 전문적으로 가버리면서 상업적으로 보여지고 그냥 사진이 이쁘고 영상이 멋있어지기만 합니다.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5가지 원칙만 들어간다면 영상 반응도는 무조건 좋기 때문에 굳이 전문 장비는 필요 없고 스마트폰이랑 저렴한 조명으로도 충분합니다. 로봇이세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또 말로만 설명드리면 어려우니까 저 이제 친한 대표님한테 말해가지고 저희가 직접 식당에 가서 촬영하는 것도 보여드릴 거고 편집하는 것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촬영하는 거는 어쨌든 좀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예 완벽하게 따라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일단 촬영하는 것도 한번 보시고 그 촬영할 때 꿀팁, 그리고 일반인 분들도 쉽게 촬영해가지고 쉽게 편집해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법까지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일단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촬영하러 가고 있고 저희 땅꼬마 직원님 네, 이제 촬영 준비 세팅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일단 매장에 왔는데 그 촬영 들어가기 전에 촬영 꿀팁 한 3가지 정도 알려줄 수 있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카메라 세팅이겠죠. 보통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아이폰 기준이에요, 이거? 네, 아이폰 기준인데 요 화질이랑 이런 건 갤럭시도 동일하니까 꼭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옆에 숫자는 프레임이에요. 프레임은 뭐냐면 1초당 찍는 횟수를 뜻하고 이게 높아질수록 영상이 부드러워져요. 지금은 좀 끊기는데 60으로 높였을 때는 좀 훨씬 부드러워지신 게 보이시죠? 움직임이. 그리고 4K, HD 이 차이는 화질입니다. 그래서 HD보다는 4K가 훨씬 좋은 화질. 무조건 영상을 찍으실 때는 지금 설정 기억하셔서 4K 60 이 설정으로 하셔야 훨씬 부드럽고 고화질의 영상을 찍으실 수 있습니다. 웬만한 카메라로 찍는 거 이상으로 똑같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이 설정 기억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 영상 각도. 촬영 각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촬영 각도는 지금 한번 따라와 보시겠어요? 네. 지금 이 각도 보이시나요? 네. 이 각도와 이렇게 가운데서 그냥 찍는 각도와 어떤 게 더 좀 편해 보이실까요, 대표님은? 대각선? 정답입니다. 대각선 45도로 갔을 때 좀 더 훨씬 음식이나 공간이 편해 보이는 게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강조하고 싶은 음식이 초점 가운데 있어야 돼요. 초점 가운데. 그렇죠. 늘 저거 주제는 가운데. 그래서 여기서부터 저 음식을 제가 가까이 한번 가볼게요. 가까이 갈 때는 몸이 같이 가는 거예요. 몸이 같이, 멀리서 보면은 이렇게 몸이 같이 한번 영상 결과를 봐보겠습니다. 살짝 흔들리긴 했는데 지금처럼 살짝 대각선 45도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같이 가는 게 사람이 봤을 때 제일 편하네요. 저희가 글을 읽을 때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잖아요. 사람도 영상을 봐도 움직임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 때 가장 편안함을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영상을 찍으시더라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모션을 주시는 게 제일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느껴지실 수 있다. 진짜 꿀팁인데? 그리고 또 꿀팁이 중간중간 초점을 눌러주세요. 네, 왜? 카메라가 자동으로 초점을 잡을 때가 있거든요. 아. 나는 여기를 주고 싶은데 이쪽을 잡아버리면 편집을 하실 때 보면 초점이 안 잡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네네. 오시면서 꼭 엄지손가락으로는 초점을 한 번씩 아. 클릭해 주시면서 가면 훨씬 안정적으로 촬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액션. 액션은 우선 저기 조리를 들어가야 돼서 네. 조리를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 이제 음식이 네. 끓기 시작하는데 네, 끓기 시작했죠. 여기서 끓는 거 외적으로 지금 액션을 줄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딱 생각이 안 날 때는 지금 이 올라가 있는 부추 있죠. 부추를 한번 장갑으로 들어 올려보시겠어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번 놔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가게가 이만큼 부추를 풍성하게 올려준다. 많이 올려준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고 바로 이어서 가볼게요. 혜인 씨 국자로 한번. 보조가 필요하네. 네, 이건 보조가 무조건 필요해서 네. 좀 한가한 날에 직원들이나 매니저들 모아서 같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자 말고 집게로 해볼게요. 집게로 이제 진짜 조리를 하듯이 가는 거예요. 하나, 둘, 셋. 그러고 모든 컷은 길게 갈 필요가 없는 게 우리는 뭐 30초, 40초짜리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네. 10초짜리를 1.5초, 2초짜리 영상을 다양하게 찍어서 영상을 만들 거기 때문에 네. 길게 힘들게 오래 들고 계실 필요가 없어요. 네. 임팩트 있는 장면만 2초씩 촬영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훨씬 쉬워집니다. 오케이. 아, 보다 보니까 배고파지네요. 여기서 사진도 꿀팁을 드리자면 지금 하고 있는 위치에서 한 장 찍어 주시고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살짝. 이렇게 촬영을 했을 때 사진도 영상을 찍으시면서 간단하게 어느 정도 액션이 들어간 사진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치. 잘 나왔네. 지글지글 보글보글 영상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해요? 왜냐면 이건 시각적으로 소리적으로 사람들을 배고프게 만들 수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네. 꼭 한 컷 정도는 사용하셔야 돼요. 가까이서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죠. 가운데 있어야 되고 네. 지금 이 끓는 모습을 담아주면 돼요. 벌써 배고픈데. 네, 제가 생각해도 이거 보시는 분들도 배고프실 거라 생각이 들고 이제 좀 더 조리를 한 다음에 다음 꿀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글보글 거리는 음식을 액션 있게 찍는 또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국자를 이쪽 각도에서 쭉 와서 가운데쯤에서 들어주시면 돼요. 네, 어디서? 어디 각도에서 다시? 대각선. 대각선에서. 대각선에서 이렇게 와주실 거고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에서 이렇게 갈 거고요. 네. 시작.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게 가운데. 자, 여기서 또 할 수 있는 게 뭐냐? 사진 찍을 수 있죠, 우리. 영상 찍고 사진까지 한 번 더. 액션 있는 사진까지 여러 각도로 촬영해 주시면 이제 내려놓으셔도 돼요. 이렇게 전문가 못지않은 작업물을 가져오실 수 있어요. 다시. 먹스타 같은 데서 많이 본 각도 아닌가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다 알려주면 우리 뭐 먹고 살아요? 제가 이것보단 잘하죠. 100% 알려드린 거 아닙니다. 네, 오늘의 꿀팁은 여기까지 알려드리기로 하고 네. 사무실 복귀해서 촬영한 거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진짜 간단하게 편집할 수 있는지 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촬영을 하고 왔는데요. 본격적으로 편집을 알려드리기 전에 저희가 기존에 하는 방식으로 보여드리면 따라하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누구나 좀 따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저희가 제작한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푸비 영상 광고 샘플이라고 검색하시면 5개 정도 영상을 올려두었으니 그거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5가지 원칙 지키면서 약 10초짜리 영상을 만들 건데 네, 팀장님 한번 보여주시죠.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필모라 어플을 설치하신 후 네네. 들어가시면 이렇게 신규 프로젝트 만들기라는 게 있어요. 네네. 이거를 클릭하시고 아까 저희가 매장에서 찍었던 영상들을 업로드 해줄 건데요. 이렇게 순서대로 하나, 둘, 셋, 넷, 5개를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영상들이 쭉 올라갔죠. 한번 먼저 지켜볼게요. 어떻게 올라가는지.
지금은 속도감도 너무 느리고 영상이 좀 지루한 감이 있는데 네, 지루해요. 이걸 좀 빠르고 네. 임팩트 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영상은 1초에서 2초 정도를 사용하는 게 제일 좋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자, 영상을 좀 다듬어 볼게요. 4.6초인데 사실 이 앞에 다가가는 부분은 필요가 없죠. 좀 줄여줄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속도를 주는 거예요. 밑에 보시면 속도 버튼을 누르셔서 좀 더 빠르게. 빠르게 2초로 딱 맞췄고 그럼 2초로 진행했을 땐 빠르게 다가오고 다음 컷으로 넘어가고 이 장면도 살짝 느린 감이 있어요. 봤을 때 지금 2.5초다 보니 똑같이 여기서 속도. 속도에서 1.5초로 맞춰줄게요. 1.5초 이하는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최소 1.5초 최대 2초 정도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넘어가고 다음 장면 뒤적이는 장면 이것도 너무 느린 감이 있고 속도를 해서 2초를 맞춰볼게요. 2초, 뭐 1.5초 이건 감이에요, 그냥? 좀 짧은 액션은 1.5초가 좋고 그래도 좀 더 긴 액션은 2초 정도를 보여주는 게 좋아요. 오케이. 여기는 이제 이따가 저희가 소리를 줄 장면, 지글지글 소리를 한번 삽입해 볼 건데 여기도 영상 자체가 너무 길어서 속도를 좀 조절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영상 촬영하면서 같이 녹음된 소리들은 다 삭제를 한 다 거죠. 삭제된 네. 거예요. 네. 그 삭제하는 방법은 앨범 자체에서 바로 삭제할 수 있으니까 편집 전에 미리 삭제해 두시고 편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마지막 국자 액션. 여기도 너무 길기 때문에 2초로 맞춰줄게요. 그러면 처음부터 해서 아까랑 좀 어떤 느낌이 다른지 봐보겠습니다. 일단 좀 더 속도감이 생겼네. 그쵸? 이렇게 돼서 이제 지금 10초 안팎이 됐죠. 네, 딱 10초, 9초 정도 나온 영상이고요. 이렇게 됐을 때 딱 이상적인 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원칙은 지역명 넣기인데 한번 해봅시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영상을 가다듬었으니 말씀하신 지역명, 타겟을 설정해 볼게요. 네. 텍스트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추가를 해주시고 네. 여기에 지금 이 쭈꾸미 가게는 평택에 위치해 있으니 평택 그리고 여기가 소주 무한 리필을 하는 가게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당들한테 확실히 반응도가 높게 나오겠죠. 그러면 평택 주당들은 이제 클남. 궁금하잖아요. 벌써 주당들은. 이제 내가 큰일 왜 났다. 큰일 나는지.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반응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색깔은 무조건 강렬해야 돼요. 폰트도 좀 두꺼운 걸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테두리도 주신 다음에 이제 사이즈를 영상 사이드에 딱 맞추시면 업로드했을 때 조금 잘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살짝 양쪽을 비워두시고 한 3분의 2 상단 정도에 위치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멘트를 끝까지는 안 가져갈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이거는 일단 평택 주당들을 꼬시려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평택 주당들을 후킹시키려는 네, 거니까. 그래서 한 절반 정도만 이 후킹 멘트를 넣어주고 이제 후반부에는 이 광고를 사람들이 클릭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멘트를 넣어줄 건데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했던 두 번째 원칙이 지역명 넣기인데, 그러니까 평택이라는 지역명이 들어갔고 또 세 번째 원칙이 타겟 설정인데 주당들을 타겟으로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배고프게 만드는 건데 그 전에 일단 멘트만 좀 더 마무리하고 배고프게 만드는 걸로 넘어가 볼게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왜 큰일 난지 이유를 알려줘야죠. 그럼 이 매장이 여기 소주 무한 리필인데 감당 가능한 사람만 링크 클릭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는데 클릭까지 이루어질 수 있게 좀 더 궁금하게 마무리 멘트를 쳐주면 확실히 광고 효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은 일단 멘트 타겟 설정까지 다 끝났고요. 그 다음은 배고프게 만들 수 있는 소리 그 부분을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네. 프로그램이 좋은 게 여기 밑에 오디오 버튼을 들어가시면 사운드 효과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이게 외국 거다 보니까 한국어로 치면 안 되고 내가 원하는 소리를 미트, 곡이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이제 다양한 소리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딱 맞더라고요. 이 지글지글. 그래서 지글지글 소리를 뒤쪽 부분에다 딱 넣어줄 거예요. 우리가 그 쭈꾸미 네, 영상. 쭈꾸미 이제 클로징한 영상 그쪽 영상에 삽입을 해주면 이쪽부터는 이제 지글지글 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앞쪽도 좀 심심하지. 네, 소리가 없으면 또 사람들이 지루해해요. 여기서 들어가야 되는 건 좀 빠른 템포의 음악으로 들어가 보시면 또 BGM들이 다양하게 있고 보통 비트 같은 게 좀 더 빠르게 거지, 진행되니까 이런 것도 한번 들어보시고 이 정도 음악이면 저는 괜찮은 BPM이라 생각을 하고 넣어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운드가 겹치는 부분에서는 이 소리를 잘라주는 게 좋아요. 잘라주시고 뒷 음악은 날려버리고 그리고 영상 사이즈에 맞춰서 음악을 다듬어 주시면 이제 최종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확실히 아까 영상보다 되게 많이 좋아졌고 맨 처음에 그 이제 편집하기 전 영상보다 그쵸.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마지막 원칙이 다 보여주지 않는 거. 여기 쭈꾸미 집인데 쭈꾸미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어. 그냥 쭈꾸미 영상에서만 보여주고 그냥 쭈꾸미 이거 끓여지는 모습만 보면서 그냥 배고프게 만드는 거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그냥 소주야. 소주 무한 리필로 어쨌든 주당들 꼬신 건데 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유입되는 곳이 네이버 플레이스란 말이에요. 근데 이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한 번 더 꼬셔야 돼, 이 사람들을. 방문까지 이어지게끔 하고 근데 이 사람들이 방문했어. 그냥 술 한잔 하러. 방문을 했는데 쭈꾸미를 먹었는데 쭈꾸미도 너무 맛있어. 그러면은 이제 여기 단골이 되는 거야. 이런 가정들이 계속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스타 광고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 너무 많이 보여주려고 해. 우리 식당 이거 잘랐고 저거 잘랐고 이렇게 너무 많이 보여주려고 하다 보면은 사람들한테 기억도 안 나고 이 5가지 원칙만 들어가면서 하면은 사실 이제 뭐 저희처럼 막 50원, 100원 정도의 CPC 효율이 안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적어도 이렇게 하면은 막 다른 데서 500원, 막 800원 이렇게 나오고 CPC 금액이 적어도 이 정도 영상이면은 제가 볼 때 한 200원은 나올 것 같아요. 그쵸. 저는 200원 초반대에서 한 250원까지. 네. 그러면은 플레이스 광고가 맛집에 보통 클릭하면은 1000원까지도 나오는데 800원 네. 그냥 그러니까 이 정도면 한 4배에서 5배 효율이 나오는 거잖아요. 대박인 거지 이게. 콘텐츠를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보시면서 사실 촬영도 보면 아까 전에 되게 간단하게 했고 네, 편집도 지금 와가지고 되게 몇 분도 안 돼가지고 편집이 끝났어요. 이거 해가지고 이거 그냥 인스타에 업로드해서 이제 광고를 돌리면 되는데 광고를 돌릴 때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알려드릴 거고 이제 그 부분은 저 혼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은 이제 가시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광고 세팅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광고 세팅하는 방법은 알려드리지 않을 겁니다. 저는 좀 특별한 걸 알려드리고 싶지 그렇게 시시한 거 알려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광고 세팅 방법은 뭐 네이버나 유튜브에 검색을 하셔가지고 따라 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광고 세팅할 때 정말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는데 다른 영상에서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2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타겟 설정을 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이 타겟 설정을 하다 보면은 관심사도 타겟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 의미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마케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로 타겟을 하면 마케팅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노출이 많이 됩니다. 음식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 타겟을 해도 보통 식당을 운영하는 분들이나 먹스타그램 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관심사를 타겟으로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 설정을 안 하시면 됩니다. 또 중요한 건 네이버 플레이스 링크입니다. SNS 광고를 보고 클릭을 하면 네이버 플레이스를 유입을 시켜야 되니까 네이버 플레이스 링크를 걸어야 하는데 링크 설정을 할 때는 모바일에서 이렇게 검색하고 이렇게 들어가서 이 링크를 넣어야 합니다. 만약 공유하기 버튼을 누른 링크이거나 PC에서 가지고 온 링크면 사람들에게 PC 버전으로 노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링크를 정말 잘 넣어야 합니다. 아까 방식으로 들어가서 링크를 복사하고 M 표시가 들어간 이 링크로 하셔야 모바일 버전으로 잘 보여지게 됩니다. 이 2가지를 신경 쓰시면서 광고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다른 건 어려울 게 없어요. 그냥 다른 영상 보시고 참고하셔서 올리시면 됩니다. 아니면 인스타나 메타 광고 한번 해보셔도 거기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어려울 건 정말 없습니다. 자, SNS 광고에 관심이 많으시고 직접 하실 분들은 이 영상 2번, 3번 보시면서 잘 따라해 보셨으면 합니다. 잘 따라 하시면 기존에 하시던 것보다 훨씬 좋은 효율이 나오실 겁니다. 그리고 푸드의 비서가 영상 콘텐츠 제작, SNS 광고 대행을 무료로 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이 SNS 영상 광고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려면 2가지 조건도 붙습니다. 이 2가지 조건과 무료 영상 제작 및 SNS 광고 무료 대행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